자, 이번에는 이미지의 색상, 명도, 채도를 바꿔주는 이미지 조정 메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 조정 메뉴는 상단에 이제 편집에서 여러분들이 자유 변형 툴 같은 걸 사용을 하셨죠. 칠도 배우셨고요. 그죠? 자유 변형 툴도 배우셨고 복사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미지에 가시면 이미지 조정에 명도, 채도, 또 그 외의 것들을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이미지 조정의 첫 번째 단락은 이 이미지 명도를 바꾸는 메뉴들입니다. 이 메뉴들은 명도를 바꾸는 게 왜 이렇게 4개나 있냐, 메뉴들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토샵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을 사용하는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명도를 바꾸는 메뉴를 이런 기능을 더 추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기존의 메뉴에서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들이 여기 채도 바꾸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굉장히 닮기도 하고 조금 틀리기도 한 메뉴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 좋아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명도를 바꿀 때 주로 쓰는 메뉴가 있고요. 채도를 바꿀 때 주로 쓰는 메뉴가 있고요. 또 각기 메뉴들은 각기의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첫 번째 단락은 명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제일 위에는 명도 대비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명도가 높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명도가 낮다는 것은 뭔가요? 명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지가 흰색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명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점점 흰색에 가까워지죠? 자, 명도를 낮춰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점점 검정색에 가까워집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자, 명도는 흰색에 가까워지는, 명도가 높아지는 거, 명도가 낮아지는 건 검정색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대비는 뭘까요? 대비, 컨트라스트인데 대비가 높다는 것은 흰 이미지는 더 희고 어두운 이미지는 더 어두워서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보이는 게 대비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자, 대비 값이 높아지면 흰색 이미지는 더 희어지고요. 어두운 이미지는 더 어두워져서 선명한 이미지가 됩니다. 원래 이미지보다 더 어두워질 거 어두워지고 밝을 거 더 밝아서 선명한 이미지가 되죠. 대비 값이 낮다는 것은 좀 선명하지 않은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확인. 컨트롤 Z를 했고요. 자, 이미지 조정에 이번에는 레벨로 명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레벨은 여기 보시면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습니다. 입력값의 이 검정색 화살표는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은 자,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이 밝은 쪽을 내리면은 밝은 부분이 더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고치는 데 있어서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이렇게 대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레벨로 대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출력값은 입력값과 반대로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고요.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위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서로 가까워질수록 대비가 없어지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죠? 입력값은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고 밝은 부분이 더 밝아져서 대비가 강한, 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간격이 가까워질수록 대비가 강한 이미지가 됩니다. 중간값이고요. 중간값의 위치도 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이미지 조정, 또 곡선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지에서 명도를 바꾸는 메뉴 중에 이 곡선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곡선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명도가 높아지고요. 우측으로 갈수록 명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는 또 어두워지고요. 자, 이게 어두운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 부분이 밝은 부분입니다. 밝은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면 이게 위로 갈수록 명도가 높아지니까 명도가 더 높아지고요. 이쪽이 어두운 부분인데 어두운 부분을 더 밑으로 내려주면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대비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Z, 델리트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어두우려면은 이 위쪽으로 갈수록 명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점을 하나 찍어서 밑으로 쭉 내려주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위쪽으로 올려주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밝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S자를 만들어주면 선명해지고요. 밝은 건 밝고 어두운 건 어둡고 이게 선명해지고요. 이렇게 S자 곡선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취소. 이미지 조정의 노출입니다. 자, 노출은 사용하기 편합니다. 노출을 높여주었더니 점점 명도가 밝아지다 못해 이전의 명도 대비보다 더 명도가 강해서 아예 하얗게 돼버리는, 이렇게 강하게 명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명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노출이 낮아지면 이렇게 아예 검정색이 돼버립니다. 명도를 굉장히 높게, 굉장히 낮게 만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오프셋은 이미지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미지를 바꿔서 이미지 조정에 이제 채도 메뉴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채도가 높은 게 뭘까요? 채도가 낮은 건 또 뭘까요? 채도는 원색의 함량이 많으면 채도가 높은 것입니다. 원색의 함량이 많으면 채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럼 원색은 뭐예요? 원색은 무채색이 섞이지 않은 새빨강, 샛노랑, 새초록, 새파랑색을 원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도가 높은 것은 무채색, 흰색이나 회색이나 검은색이 섞이지 않은 원색이 채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파스텔 톤, 그죠? 파스텔 톤이 뭐예요? 원색 조금에다가 흰색이 많이 든 게 파스텔 톤이죠. 뭐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파스텔 톤이죠. 그죠? 여기 이런 게 다 파스텔 톤이죠. 파스텔 톤은 채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낮다고 할 수 있을까요? 채도가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원색은 굉장히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다크톤 또한, 다크톤, 여기 원색은 조금 들어가고 이번에 검정이 들어간 다크톤은 어떨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색 다크톤, 보라색, 남색 다크톤, 초록색 다크톤, 이렇게 다크톤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채도가 낮다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미지 조정에 활기는 여기 보시면 활기가 있고 채도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방금 배우신 대로 채도가 높으면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채도가 높으면 어떻게 됐어요? 깃발은, 빨간 깃발은 채도가 높으면 어떻게 됐어요? 빨간 깃발은 더 빨개지고요. 파란 하늘은 더 새파래지고, 그쵸? 모래도 좀 더 노래지고 이렇게 됐죠. 그죠? 원본 이미지고요. 원본 이미지고요. 채도가 높을 때, 채도가 낮으면 원색의 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채도가 낮으면 무채색이 되겠죠. 흑백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채도가 낮으면. 왜요? 원색이 없기 때문에 흑백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채도하고 같이 있는 활기라는 메뉴는 뭘까요? 이거는 나중에 들어온 메뉴인데요. 채도가 높이는 이 채도 메뉴가 좀 촌스럽게 채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활기는 좀 은근하게 채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활기를 높여보겠습니다. 빨간색 깃발을 확인해 주세요. 자, 아까보다 아주 선명하게 빨갛게 되진 않지만 아까 채도를 높인 것처럼 선명하게 빨갛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원본 이미지보다는 좀 빨갛게 됐죠. 자, 채도를 높인 건 자, 이런 식으로 새빨강 새파랑인데 활기를 높인 건 이런 식으로 약간 은근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활기를 낮추면 은근하게 어두워지는 거고요. 모노톤이 되죠. 이게 흑백 사진 아니고 살짝 모노톤이 됩니다. 취소. 이미지 조정에 활기였습니다. 자, 색조 채도. 자,
채도 메뉴가 또 있네요. 그죠? 제가 많은 메뉴들이 이미지 조정에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있습니다. 채도가 있어서 이 채도, 이거는 아까보다 더 채도가 밝아지다 못해 이미지가 깨질 정도로 채도가 높아지네요. 그죠? 채도가 낮으면 역시나 흑백 사진이 됐고요. 색조, 색조가 뭐예요? 휴의 줄임말인데 휴의 번역이 색조. 근데 저는 색조가 아니고 색상이라고 번역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색조는 톤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색상이에요. 휴는 이건 잘못 번역된 겁니다. 자, 색상은 여기 색조라고 써 있는 원래는 색상은 이게 색이 바뀌는 것입니다. 색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색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색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채도와 밝기가 뭐였죠? 명도였죠. 명도를 높이고 명도를 많이 높이면 흰색이 되고 명도를 낮추고 많이 낮추면 검정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색조 채도였습니다. 이미지 조정에 색조 채도를 나갔고요. 색상 균형을 나가 보겠습니다. 색상 균형은 팔레트처럼 생겼습니다. 빨간색 팔레트에 빨간색을 더 첨가할 수 있고요. 녹청색을 더 첨가할 수 있고요. 이미지 바뀌는 거 보세요. 녹색을 더 첨가할 수 있고 마젠타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파랑을 첨가할 수 있고 노랑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을 팔레트에 있는 색을 이렇게 첨가를 하는 느낌인데 이게 중간 영역에도 어두운 영역에도 그죠? 밝은 영역에도 나눠서 첨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색상 균형 메뉴가 있었습니다. 취소. 이미지 조정에 흑백은 뭐겠어요? 이제 클릭으로 흑백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지금 아까 보신 메뉴 중에 흑백 사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죠. 뭐가 있었나요? 활기 메뉴에서 채도 낮춰주면 흑백 사진 됐죠. 그죠? 이미지 조정에 색조 채도에서도 채도 메뉴가 있어서 채도를 낮춰주면 흑백 사진이 됐죠. 그죠? 그리고 또 진짜 흑백을 만드는 흑백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이미지 조정 메뉴는 반복해서 메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짝씩 느낌은 틀리지만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마다 좋아하는 명도를 바꾸는 메뉴, 색상을 바꾸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명도를 바꿀 때도 여러 메뉴들을 살짝씩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포토 필터는 여러분 카메라 다실 때 약간 내가 정육점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붉은색 필터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붉은 느낌을 전체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필터에 기존에 있었던 필터, 기존에 여기 저장되어 있는 필터를 쓸 수도 있고요. 내가 색상을 정해서 쓸 수도 있고요. 밀도를 높이고 밀도를 낮추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미지 조정의 채널 혼합입니다. 출력 채널이 빨강, 녹색, 파랑이 있고요. 자, 빨강색에서 빨강 채널, RGB 채널이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새에 포토샵에 있는 그래픽 이미지들, 우리가 모니터로 보는 그래픽 실사 이미지들은 다 RGB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그린색과 파란색이 모여져서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모드로는요. CMYK가 있죠. 시안, 마젠타, 옐로우, K는 블랙입니다. CMYK는 인쇄소에서 출력할 때 쓰는 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목적으로 하실 때는 CMY 색상으로 모드를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모드 바꾸신 다음에 보통 출력을 하시게 됩니다. 컨트롤 Z. 근데 우리가 컴퓨터상에 보이는 것은 보통 RGB 컬러로 보여집니다. RGB 색상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미지 조정에 색상 검색. 여기에 색상에서 색상 프리셋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름 지어진 색상 프리셋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 예쁘네요. 이 필름스톡 50.3 DL 이 프리셋이 색상 프리셋이 이 이미지에 어울리네요.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색상 프리셋들이 모여 있고요. 이걸 클릭만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시고 좋아하는 색상 프리셋을 찾아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미지 조정의 채도 메뉴를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반전, 이렇게 절대 쓸 일이 없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포스터화, 이건 좀 많이 쓰는데요. 취소, 컨트롤 Z, 이미지 조정, 포스터화는 보시면은 포스터, 4가지 색 포스터로만 이미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4가지는 또 아니에요. 이걸 2가지로 바꾸면 이게 더 색감이 이렇게 단순해지죠. 이미지 조정, 포스터화, 이거를 1가지로 바꾸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2와 255 사이에 정수가 필요하다고 나오고요. 이미지 조정에서 포스터화, 이게 레벨이 많아질수록 실사 이미지와 같은 효과가 나는 게 거겠죠. 레벨은 이렇게 색깔 수입니다. 색깔 수가 줄어들수록 약간 카툰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미지 껐고요. 이미지 조정의 한계값, 이것도 참 평생 쓸 일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조정의 그라디언트 맵은 정말 많이 씁니다. 그라디언트 맵은 내가 선택한 그라데이션으로 이미지를 바꿔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파란 계열 중에서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타이틀 쓰는 이제 그라데이션인데요. 타이틀 만드는 그라데이션이고요. 주황 계열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렇게 여기 기본 프리셋이 있는 거 말고 제가 색깔을 만들어 쓰고 싶을 경우는 화살표가 아닌, 아래 화살표가 아닌 색깔 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반전은 이제 거꾸로고요. 그죠? 이제 아시겠죠? 반전. 색깔이 같은 색이지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자, 내가 색깔 직접 지정을 하고 싶을 경우는,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기서 저는 기본 사항에서 블랙 앤 화이트로 흑백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흑백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왜 이걸로 쓰냐면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보통 다른 흑백 메뉴로 만든 다음에는 이미지 조정의 채도 값을 낮추는 흑백 메뉴로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든 다음에는 꼭 명도 대비로 가서 명도와 대비를 좀 조절해서 선명하게 만드는데 그라디언트 맵의 기본 사항의 이제 흑백, 블랙 앤 화이트는 굉장히 이미지가 선명한 흑백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그 색깔을 바꾸고 내가 지정해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느냐? 아래 화살표가 아니고 색깔 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여기도 지붕을 선택하고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요. 하나 더 만들어서 파랑색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는 노란색 이렇게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 선택대로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취소. 이미지 조정에 그라디언트 맵을 했고요. 선택 색상. 자, 빨간색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빨간 계열이 녹청이 많아지고 녹청이 적어진 것입니다. 이 빨간 계열, 이 전체 이미지의 빨간 계열이 녹색이 많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마젠타가 많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 빨간 계열이 있는 이 부분만 변하죠. 노란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깃발이 노랑이 섞였으니까 빨강에서 노랑이 섞이면 주황 느낌이 되죠. 이 깃발이 주황 느낌이 되는 거 볼 수 있고 검정 더 넣어주면 이런 식의 느낌이 됩니다. 자, 파랑 계열, 하늘하고 바다가 파랑인데요. 자, 파랑에서 녹청을 넣어주면 자, 보이시죠? 녹청을 넣어주면 파란 느낌이 더 강해지고요. 빼주면 파란 느낌이 덜 강해지고요. 마젠타를 높여주면 이런 식으로 이게 파란 이미지 부분에만 이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노란기를 많이 넣어주면 이렇게 살짝 느낌이 나죠. 검정. 이게 파란 부분에만 이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미지 조정에 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의 양이 많아지면 어두운 영역을 밝힐 수 있고요. 밝은 영역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HDR 토닝. 모든 메뉴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건데 이거 메뉴의 단점은 레이어를 합쳐야 합니다. 한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반경. 광산 효과 환하게 만들었죠. 강도. 감마값 뿌얘지는 거죠. 노출, 우리가 봤었던 노출도 있고요. 세부 묘사, 이게 클릭해보면 이렇게 세부 묘사가 강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느낌도 예쁘네요. 한 50, 60년대 영화 같습니다. 그림자, 까만 부분, 어두운 부분의 색이 바뀌네요. 밝은 부분의 색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활기하고 채도도 여기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활기를 높이고 채도를 높여주고 뭐 여기 있는데 이렇게 HDR 토닝 지금까지 했던 메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작업을 하는 건데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하나로 합쳐주지 않으면 이 메뉴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조정에 채도 감소, 무채색 만드는 거죠. 채도를 감소하니까 무채색 만드는 거죠. 지금 위에 색조 채도나 활기 메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채도 감소 누르면 그냥 흑백 사진 되는 거죠. 여기도 흑백 사진이 만들어졌죠. 그죠? 또 나왔죠. 흑백 사진. 이미지 조정에 색상 일치. 이것은 내가 선택한 소스 이미지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여기서 작업을 할 때 느낌을 비슷하게 만들고 싶을 때 소스가 하늘 바꾸기면 이 배경 이미지도 하늘 바꾸기하고 느낌이 비스무리하게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소스가 배경색, 배경이면은 이게 또 배경하고 비스무리하게 이미지 느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소스가 새 작업이면 새 작업, 이 신전 이미지하고 비스무리하게 이미지 느낌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취소. 이미지를 연결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색상 대체는 여기서 스포이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스포이드 빨간색은 클릭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얀색 부분이 이 내가 선택한 지점하고 비슷한 부분을 뽑아주는 건데 이거의 허용량을 수치를 조절을 하면 하얀색 범위가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그죠? 한 이 정도 적당히 한 다음에 이것에 방금 정한 색의 색조를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채도를 높이고 밝게 높이고 하는데 이것을 허용량을 좀 크게 하면 이게 뭔지 아시겠죠? 선택 영역을 넓히면 이게 내가 선택한 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스포이드로 다시 이걸 뽑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색조를 다른 색으로, 채도가 높은 다른 색으로, 핑크색으로 바꿨습니다. 노란색으로도 바꿨습니다. 허용량을 좀 넉넉하게 주는데 그 대신 깃발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모래도 바뀌게 되죠. 여기도 살짝씩 색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색상 대체, 균일화. 이거는 뭐 별로 쓰지 않는 메뉴. 컨트롤 Z. 이런 느낌이 나는 메뉴입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조정의 메뉴들을 훑어봤습니다.